안녕 얘들아, 민영쌤이야. 우리 또 5월 덮프 치르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앞으로 2주 후에 굉장히 중요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건데 선생님이랑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개념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가볼게요. 1번 퇴적한 문제가 나왔는데 퇴적한 문제는 평가원에 무조건 한 문제다 란 주제는 아니야. 그런데 심심치 않게 1번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려거든 속성작용이라는 것이 필요해. 이 속성작용이라 함은 다짐작용 플러스 교결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퇴적물들의 무게에 의해서 착착착착 다져지는 작용, 그래서 퇴적물 사이에 공간에 해당하는 이 공극이라는 부분이 좀 작아지는 단계가 첫 번째로 필요해. 근데 내가 착착착착 다진다고 단단한 암석이 무조건 되지는 않지. 우리 모래성 쌓아봤잖아. 내가 모래성을 착착착 이쁘게 다져서 만들어 놓으면 친구가 와서 발로 팍 밟아. 그 완전 와르르 무너지지? 딱딱한 암석이 안 됐기 때문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작용이 필요하냐? 교결작용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퇴적물들 사이사이를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쫙 붙여주는 작용이야. 이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교결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결물질의 근원은 공극 속에 물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이다. 우리 흔히들 공극이라고 하면 왠지 공자가 들어가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깊이 땅을 파면 팔수록 지하수가 콸콸콸 나오거든. 사실은 공극은 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물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용매, 아주 많은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속에 되게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있는데 그 중에 교결 물질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세 가지만 외울까? 탄, 석, 규. 배우 한석규 씨 압니까? 얼굴 타셨어. 탄석규. 탄산칼슘, 석회질, 규질물질. 우리 디귿에 교결물질의 한 예로 규질물질이 해당한다라는 선지가 나와 있는데 항상 이런 선지가 나오면 이것만 알고 맞췄다 행복하다 확 넘어가지 말고 이것과 함께 배우는 옆에 곁가지 같은 개념들을 잘 채워서 공부를 해놔야 돼. 암기를 잘 해놔야 돼. 자, 이렇게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속성 과정에서 공극의 크기는 줄어들고 공극 사이에 무언가가 막 치밀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선지 갈게요. 기억. A는 다짐작용이다. 오케이. 니은 A와 B에서 모두 퇴적물의 밀도 증가합니다. 맞고요. 디귿. 규질물질은 기억이 될 수 있죠. 오케이. 오, 중요한 게 나왔어요. 얘들아, 문제 발문을 잘 읽어보면 순서 없이가 아니야. 얘는 적의 영상이고요. 요거는 가시 영상이라고 문제에 제시를 해줬어. 적의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높이를 알려주고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구름이 높게 발달해.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을수록 하늘 위로 올라가면 좀 추워지거든? 온도가 낮아져. 얘가 가지는 온도가 낮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얘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적어져. 이때 적의 영상에서는 아주 하얗게 보여. 예를 들면 요 C 같은 경우는 하얗지? 얘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높은 구름, 에너지 방출은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 구름을 나타내고 B 같은 경우는 시커멓지? 블랙이지? 얘는 지금 좀 낮은 구름, 에너지 방출량이 좀 많은 최상부의 온도가 높은 구름을 얘기한다.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이 두꺼울수록 태복이 반사,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해서 이때 하얗게 보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C는 구름이 두껍네. B는 구름이 얇나 봐. 또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서방향의 긴 구름의 띠가 보이고 이 구름이 심지어 높고도 굉장히 두꺼워. 이런 구름은 장마 구름일 확률이 높아. 이 장마 구름은 어디 부근에서 형성되냐? 정체전선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데 정체전선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만들어지거든? 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 오케이. 자, 여기에 이 둘의 경계면이 생기고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해. 이 전선면에서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랑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응결하지. 자, 오늘도 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는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주변에 물이 뭔가 맺혀있지? 그게 기상학적으로는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따라서 전선면 부근에 구름이 생겨. 자, 전선은 뭐냐면 전선면과 지표면의 교선이야. 다시 전선면과 지표면의 교선이야. 따라서 전선은 주로 구름의 남쪽에 형성돼.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 기출이에요. 했지? 요 정도 하고 선지로 가보자. 기억! 구름의 두께는 A보다 C에서 두껍다. 괜찮고요. 니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 세기는 B에서 가장 강한 거 맞지? 블랙일수록. 중요한 선지 잘 외워놔야 돼. 디귿 정체전선은 아니요. 니은에 더 가깝게 위치할 것 같은데 땡 틀렸다. 아, 3번 좀 어려웠을 거야. 어려운 문제가 1페이지부터 나왔을 때 내가 멘탈을 어떻게 붙들고 20번까지 잘 나아갔다 올 것이냐. 요거를 좀 실험하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았겠고 선생님 여기 좀 희한한 말들을 써놨는데 해석을 해줄게요. 얘는 지금 해령 부근에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땅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하여서 양옆에 판이 이동하는 속도. 자, 문제 발문에 두 번째 줄에 판의 이동 속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세요. 판의 이동 속도. 해령을 중심으로 양옆에 판의 이동 속도는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응애와 판 경계의 이동 속도에 의해서 결정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령에서는 새로운 땅이 응애 태어나. 얘네들이 응애하고 나 태어날 거야. 나 자리를 내줘. 비집고 들어오면서 기존의 판을 밀어버리지. 그러니까 판이 혼자 발이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비집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 속도가 생긴다는 거야. 다시. 해령 자체가 이동하기도 해. 지금 발문해 줬지? 북반구에 위치한 해령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해. 해령이 내년이 되면 얼마만큼 예를 들면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해령이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이 판이 같이 밀리면서 속도가 생긴다는 거지.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응애하면서 새로운 판이 탄생하는 속도. 그것에 의해서 판이 밀렸고 다시 해령이 저리 가 하면서 얘를 또 밀어주는 속도가 생겼어. 그 둘의 합으로 뭐가 결정된다? 이 판의 이동 속도가 결정된다 이 말이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 역시 응애하면서 새로 탄생한 판이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렸어. 그리고 해령 자체가 내가 처음에 설정하기를 문제에 설정되기를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봐봐라. 응애하면서 밀었는데 해령이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얘를 데리고 갔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간 상쇄가 될 거야. 그래서 해령 자체가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그런데 둘이 이동 방향이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 상쇄되어야만 하니까 그 둘의 콜라보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3이라는 판의 이동 속도가 생겼다 이 말이야. 야, 근데 내가 좀 당황스럽네. 각 판에서 방정식 하나씩 나왔어. 근데 미지수가 3개야. 이거는 못 푸는 건데? 다행히 문제 발문에 뭐라고 줬냐면 해령의 이동 속도를 줬어. 해령은 50km를 1000만 년 동안 이동한답니다. 발사년 경계 계산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랑 센티미터를 잘 호환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지구 전체 스케일은 킬로미터 단위가 적절한데 판이 이동하는 속도는 손톱자라는 속도라서 년 단위로 센티미터가 적절하거든. 그래서 얘를 좀 바꿀게요. 킬로미터를 50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로 바꾸고 1000만 년도 10의 7승 년으로 바꾸면 y 즉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가 0.5 cm per 년. 앞으로 단위는 좀 생략을 할게요. 0.5 정도로, 그러니까 내년 되면 0.5 cm 이놈이 살짝 이동해 있다고. 와, 그러면 얘가 0.5, 이것도 0.5네. 오예. 각자의 응애가 다 나오겠네. 얘는 얘 넘어가서 빼면 4.5. 아, 1년에 4.5cm씩 땅이 넓어지는 거. 와, 땅 넓어진다. 좋겠다. 자, 여기는 얘 넘어가면 1년에 약 3.5cm씩 땅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야. 얘가 좀 더 팍팍팍 넓어지네. 오케이? 얘들아, 그럼 니은선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니은선지에 확장 속도 이렇게 돼 있지. 확장에다 동그라미 쳐놔. 확장 이꼴 생성 속도 이꼴 발산 속도 이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응애. 근데 말이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응애라고 하면 좀 쉬울 거야. 새로운 판, 새로운 땅이 탄생하는 속도는 4.5다. 괜찮지? 자, 이제 기억이랑 디귿인데 기억 디귿 선지를 해결하려면 너희들의 미션. A 지점과 B 지점에 해당하는 해양 지각의 나이를 구해야 돼, 나이. 자, 그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요거 이제 지우고요. 가정을 하나 해볼게. 2019년까지 역자극기였어. 그러다가 2020년부터 현재 2024년이니까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계속 정자극기인 상태야. 가정을 했어. 가볼게요. 2019년 당시 여기 지금 정자극기에 해당하는 땅은 아직 탄생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야. 이 역자극기와 정자극기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아마 해령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야. 그리고 2020년부터 정자극기로 바뀌면서 각자의 응애에 의해서 새로운 판들이 탄생하면서 응애 밀려서 현재 역자극기와 정자극기의 경계가 여기까지 밀려온 상태. 즉, 각자의 정자극기 땅덩어리가 이만큼씩 밀려오는데 똑같이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야. 4년. 얘도 4년. 시간 똑같이 걸리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다시 얘도 지금 같게 줬죠?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같은 거리만큼을 밀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A 지점 부근이 더 짧게 걸렸을 수밖에 없어. 왜냐? 얘가 응애 더 많이 태어나잖아. 봐봐. 응애 이거 팍팍 태어나니까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밀리는데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야. 이해돼? 얘는 상대적으로 좀 응애가 좀 천천히 태어나니까 같은 거리만큼 밀려나가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다시 거꾸로 말해. 요 지점으로부터 A 지점까지 밀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4년이라는 시간 중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시간을 뺀 거잖아. 즉, 4 빼기 t. 인데 이 t가 좀 짧아.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커지겠지. 이해돼? 여기서부터 응애 해서 밀려가는데 A 지점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이 말이야. 누구보다? 요놈보다. 따라서 A 지점이 좀 더 늙었고 B 지점이 좀 더 영해. 어려웠지. 내가 기억선지에서 지금 뭘 묻고 있냐면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묻고 있는데 두께는 항상 거속시에 의거하여 생각하세요. 무당벌레 한 마리 거속시. 퇴적물의 두께는 거리랑 관련된 물리량이야. 이 퇴적물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필요한데 무슨 속도? 퇴적 속도. 비퇴적 속도. 그리고 무슨 시간? 퇴적 시간. 퇴퇴가 필 퇴퇴. 둘이 곱하면 퇴적물의 두께가 나오는 거지? 와, 근데 퇴적 속도는 일정하다 그랬어. 그런데 퇴적되기까지의 시간이 A가 더 늙었다며? A가 더 오래 걸렸네?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그렇지. A가 더 두껍다. 기억. 퇴적물의 두께는 A와 B가 같다고? 땡. 디귿. 고지적이 복각을 묻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팅은 해령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세팅이야. 다시. 해령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해령에서 태어난 땅 덩어리일수록 더 고위도에서 응애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 속에 기록된 고지적이 복각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자, 다시. A 지점과 B 지점은 현재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놈들이 응애할 때 당시에는 해령에서 응애했다고. 즉, A와 B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고지적이 복각은 당시의 해령의 위치를 반영해 주는 값이야. 그런데 B가 더 최근에 태어났네? 그러니까 B 속에 들어있는 고지적이 복각이 더 크게 기록됐겠지. A는 상대적으로 해령이 좀 더 저위도에 있었던 예전에 태어났을 거니까 A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고지적이 복각은 좀 더 작겠지. 와, 중요하다. 디귿. 고지적이 복각은 A가 작다. 3번 1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잘 연습하세요. 오, 3번은 진짜 어려웠는데 4번은 아름답다. 자, 가자. 소금물 만들어 놓고 다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냐. 얼음을 녹인데 해빙이네요. 담수가 유입되겠네요. 싱거워지겠습니다. 라에선 무슨 짓을 하냐? 얼 때까지 냉각시켜? 결빙이네요. 해결됐습니다. 야, 뭐야. 얜 짜지겠지. 물만 얼잖아. 염분은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거든. 오, 그러면 A와 B의 염분 비교했을 때 A가 더 작을 거고 B가 더 클 거고. 해빙이 일어나는 해역에서 염분은 작아지고요. 결빙이 일어나는 해역에서 짜집니다. 증가합니다. 감소 증가. 이러면 되겠네. 기억. 다는 해빙, 라는 결빙. 맞네. 니은. 탐구 결과 염분은 A가 작아야지. 노노. 디귿. A는 아니지. 감소. 바뀌어야 되겠네. 쉬워. 와, 이 문제도 중요한데? 얘들아, 문제 발문에 밑줄 칠게요. 두 번째 줄에 나이가 같고 질량이 다른 별. 나이가 같다고? 가의 지금 기억은 요렇게 떠나갔네? 거성 단계인가 본데? 얘는 주계열 라인에 놓여있네. 이놈은 지금 이렇게 가는 중인데 이거 원시별이네. 얘들아, 나이가 같다. 즉, 이 아이들이 살아온 세월이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진화 단계가 다르지? 왜 그러지? 진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누가 바바박 진화한 거야? 기억이 제일 빨랐네. 그 다음이 니은이네. 그 다음이 디귿이네. 근데 왜 이렇게 진화 속도가 다르지? 별에서 웬만한 모든 특징은 별의 질량 차이에 기인해.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 파바박.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속도는 엄청 느리다.
따라서 진화 속도와 질량값을 통해서 선지에 있는 질량, 기억을 비교할 수 있겠지. 거성은 주계열보다 질량은 크기는 해. 그런데 사이즈가 워낙 커지는 바람에 H열도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의 평균 밀도는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어. 솜사탕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솜사탕 왕 큰 거. 막 밀도 헐렁헐렁하지? 근데 그거를 막 꽉꽉꽉 이렇게 뭉쳐가지고 주먹만하게 만들어 본 적 있어? 있으세요? 그 주먹만하게 만든 밀도 커져. 그런 애들이 이제 요 왼쪽 아래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이 원시별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아이야. 중심핵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쫙 쥐어짜는 중력 수축을 하는 아이거든. 즉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우세한 아이. 그래서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튀어져 나가려는 기체압이에요. 둘 중에 중력이 좀 더 우세한 상태의 아이. 오, 그러면 니은, 별의 평균 밀도는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주계열이 크다. 괜찮고요. 디귿, 디귿. 오케이. 디귿의 내부에서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 A는 기체압인데 A가 더 작아야지. 중력이 더 커야지. 외웁시다. 외웁시다. 고생대 말, 페름계 대멸종, 삼엽충 같은 거 멸종했지. 중생대 말, 백악기 대멸종. 이때 암모나이트나 공룡 같은 아이들 멸종했어요. 페름기와 백악기 대멸종 중에 더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다? 페름기. 다 패버려서 다 죽었어. 이거는 수능기출 선지야. 자료가 없었어도 선지 자체가 암기되어 있어야 하고, 혹시 암기가 안 되어 있었다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전체 중에 와 이만큼 죽었네. 거의 80% 이상. 얘는 전체 중에 요만큼 죽었네. 한 50% 되려나? 더 큰 규모의 대멸종은 페름기 때 일어났다. 자, 한편 요것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 선지 나온 김에. 최초의 육상 생물은 육상 식물로 해석을 하는데,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한 게 실루리학이야. 그래서 육실 뭐 이렇게 좀 외워겠지? 최초의 육상 식물은 실루리학에 출현했다. 그래서 기억 시기 이후 육상의 생물 아니요. 기억 이전이에요. 니은 시기를 경계로 암모나이트가 멸종되었다. 괜찮네. 중생대 말이니까. 디귿 생물 속의 감소 비율은 기억이 크다. 오케이. 온대적이야.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를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면을 형성하고, 그 전선면에 수증기가 연결돼서 구름이 만들어져. 따라서 한랭전선의 뒤쪽에 폭이 좁지만 수직적으로 두꺼운, 그래서 소나기를 뿌리는 저근형 구름, 그리고 온난전선의 전면에는 좀 널찍한, 그런데 수직적으로 아주 두껍지는 않은 이슬비 정도를 뿌리는 충은형 구름. 현재 A와 C에는 각각 소나기와 이슬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고, B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적으로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워. 그리고 등압선의 값을 이렇게 사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서 읽어봐도 한 994헥토파스칼 될 것 같거든? B는 지금 기압이 제일 낮게 측정되는 곳임과 동시에 전선 사이에 위치해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을 거야. 그런데 현재는 이렇지만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동하기 때문에 곧 조만간 B 지역으로 한랭전선이 지나게 되고, 그래서 찬 공기가 B 지역을 뒤덮으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거고, 그리고 소나기도 내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풍향도 요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서 한랭전선 뒤편에서 부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뀔 것 같아. 자, 이 나 자료를 보니까 비관측소랑 아주 딱 들어맞아. 보세요. 이쯤에 지금 뭔가 급변 사태가 펼쳐졌지?
이렇게 기온이 급변하면 무조건 전선이 지난 것인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할링 전선이야. 그리고 풍계도 보니까 살짝 남서풍 계열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읽어보면 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오케이, B입니다. 더 확신할 수 있겠어? 선지 갈게요. 기억, ABC 중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B이다. 오케이. 니은, 나는 IA 아니야. B야, B. 디귿, 03시에 C 지점에?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03시였는데 C 지점의 이슬비죠. A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8번 오답률이 좀 있어요. 아이, 봐봐. 내가 정답부터 알려줄게. 여기는 주계열, B. 그 다음에 기억이랑 가다가, 자, 학생들이 요거 정도만 느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여기가 해석을 해보면 B에서 C 정도? 그리고 요 이후에는 아마도 C 이후. 좀 맞춰서 쓸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 여기 B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좀 알려줄게. 주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심 핵에서 열심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중심에서부터의 누적 질량,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빽빽하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건 핵에서 핵융합 반응, 특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주계열 단계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수소 4개가 들어가서 헬륨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소가 중심 핵에 고갈되고 헬륨만 남을 날이 오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헬륨 핵융합 반응을 바로 할 수가 없어.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 정도면 돼.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이 필요해. 내가 당장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어떻게 만드냐? 이때 별이 선택하는 방식이 중심 핵을 쥐어짜는 거지. 중력수축이야. 해서 1000만부터 시작해서 2000만, 3000만, 4000만 해서 쭉 해서 1억까지 올리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는 한 20억 년 정도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지. 그 시간 동안 이 뜨거움이 바깥쪽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바깥쪽에는 수소가 꽤 있거든. 그래서 바깥쪽에서 수소 강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바깥쪽으로 기체합 확 작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표면 온도는 좀 낮아지고, 그러나 사이즈가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무지하게 커지는. 그래서 HR도상에서 표면 온도 낮아지는 오른쪽 그리고 광도 커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B에서 C, 평가원 표현으로는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 준거성 단계를 거치게 돼. 그러니까 이 니은을 포함한 구간을 해석을 했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자, 이쪽 더 이상 핵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중심에서부터의 누적 질량이기 때문에 중심부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바깥쪽에 수소각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어. 그리고 충분히 중심 핵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할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 3개가 들어가서 탄소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반응이고, 탄소는 그러니까 얼마나 묵직하겠니? 탄소가 만들어지면 역시 헬륨이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듯이 탄소도 중심으로 쭉 밀려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더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 이렇게 이중연소가 일어나는 적색거성 단계가 되는데, 그것이 아마도 여기를 봤을 때 중심에 묵직한 탄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적색거성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단 말이야. 어려웠지? 괜찮아? 자, 니은. 니은일 때는 나의
CD 구간은 죽어도 아니야. 학생들이 만약에 B에서 C인 걸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선지는 오답으로 체크를 했어야 하는 게 C에서 D, 와 이거 뭔데? 이거 지금 백색해성인데 행성상 성은 거쳐서 백색해성 되는 거야. 이제 죽는 거야. 왜 죽어? 행룡 오빠는 더 이상 못하거든? 그래서 아 기억은 아닌데? 하고 기억만 제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거 중요하네. 광도 계급의 숫자를 묻고 있는데 기억은 주계열 단계로 주계열 같은 경우에는 광도 계급이 5야. 이거는 수능 기출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도 계급 H열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사이에 준거성이라고 해서 준거성의 광도 계급은 4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밝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태양 정도 되는 아이들이 되는 거성은 3. 그래서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잖아. H열도상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광도는 커지고 광도 계급의 숫자는 작아져요. 마치 등급이 작을수록 밝기가 밝다. 그 관계랑 똑같이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 그래서 광도 계급의 숫자는 기억일 때보다 니은일 때 크다고? 아니, 니은일 때 더 작아야지. 니은이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 디귿, 어이구 중요하네. 표온분해, 중온,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 하는디 나는 니은이 편하다. 니은으로 해석할란다. 니은은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서 표면 온도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리고 중심핵은 쥐어짜지. 지금 쥐어짜지 중심핵 온도 높이는 중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크겠네. 니은일 때 크다. 괜찮네. 오, 이거 뭐지? 이상한데? 등손선은 대체로 위도에 날아내야 돼. 태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요 우리나라고만 여기 뒤에 토끼 꼬리 있는 데네. 여기서 지금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차가워져 있는데 밑에서 찬물이 쫙 용승했나 보다. 와, 근데 얘들아 찬물이 왜 용승하지? 표층에 물이 없어서 그거를 채워주려고. 표층에 물이 왜 없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가 먼 바다로 발산된 거야.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지? 바람이 불어서. 어떤 바람 불어야 될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돼. 왜냐면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거든. 얘들아, 우리 이거 단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육지가 있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표시를 잘라서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똥꼬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해수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간 에크만 수송 해수면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쪽에 해수면이 지나치게 낮아지니까 자연은 이런 거 싫어 채워주려고 밑에서 용승박 해서 이런 식으로 해수면과 차가운 물이 시작되는 깊이, 손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이렇게 거울처럼 그리면 돼요. 얘들아, 보니까 A랑 B랑 다 나름대로 차가워져 있는데 B에서 그 정도가 심한 걸로 봐서 풍속이 더 셌을 것 같고, 그래서 에도 더 심하게 일어났을 것 같고, 그래서 해수면도 훨씬 더 낮았을 것 같고, 그래서 용승도 더 심하게 일어나서 더 차가워진 상태가 됐을 것 같다. 얘들아,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면 이 주변이 되게 서늘해지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1페이지에서 나왔었는데 수증기가 응결해. 이 수증기 응결 사건이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면 구름이라 부르고 땅 근처,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면 안개라고 불러요. 요거 좀 많이 놓치더라고. 자, 기억. B에는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니은 A와 B 중 남풍이 더 강하게 부는 곳은 B일 가능성이 높겠고, 디귿 해수면의 높이는 A가 높네. 맞네. B가 더 낮으니까.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얘들아, 미중랜이야, 중랜이야?
이 중력 렌즈 현상. 밑자 빼야 돼요. 이거 뭐지? 뭐 때문이지? 암물. 까먹었지? 얘들아, 휘적. 여기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뭐가 있는 거야, 우주에. 분명히 내 눈깔에는 안 보여. 근데 어마무시한 질량을 가진, 그래서 어마무시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너와 저 뒤에 있는 어떤 은하 사이에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마무시한 중력을 갖는 놈은 공간을 굴절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뒤에 은하에서 너희들한테 가야 되는 빛, 너희들 방향으로 쏴지는 그 빛이 직진하여서 원래는 너희 눈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어마무시한 무언가가 공간을 굴절시키는 바람에 그 굴절된 공간을 따라 너희들한테 그 빛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중력장이라는 건 3차원 형태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도 굴절돼서 가고 아래쪽으로 나가려는 빛도 굴절돼서 우리 눈깔로 들어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냥 나가는 빛도 이렇게 해서 굴절돼서 들어오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굴절돼서 너희들 눈깔로 들어가. 근데 인간은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빛이 어머 이렇게 굴절돼서 왔다라는 걸 상상을 못하고 그 빛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나 보네 하고 허상을 본단 말이야. 그게 사방팔방에서 허상이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얘를 놓고 사방팔방의 허상을 보는 거야. 이 암흑물질 때문이야. 신기하지? 자, 우주 구성 요소는 3가지가 있어. 암애, 암물, 보물. 이거 좀 외우셔야 되죠? 현재 시점에서 제일 많은 거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2번째로 많은 거 암흑물질,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보물이지. 보물은 항상 귀해. 제일 적어. 얘들아, 암흑에너지와 물질의 양변화 어떻게 됨? 물질은 항상 빅뱅의 기본 가정을 생각해. 빅뱅은 질량 보존을 주장했잖아. 정상우주론과 가장 큰 차이였잖아. 그래서 물질의 양은 일정해. 그런데 암흑에너지는 믿을 수 없겠지만 우주가 팽창할 때 이전에 없던 빈 공간이 생기지 그 빈 공간에서 자꾸 나오는 에너지라 한다고. 그래서 암흑에너지 양은 증가한다니까.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까먹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스토리를 설명해 주잖아. 논리를 타고 다시 떠올릴 생각을 해봐봐. 자, 다시. 그러면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 당연히 공간은 팽창하는데 양은 일정하니까 물질의 밀도는 감소하겠지. 희박해지겠지? 근데 암흑에너지는 그 빈 공간이 생기는 족족 거기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는 어때? 아이, 일정하다니까. 그래서 비율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비율이지, 지금. 암흑에너지랑 물질을 비교해보면 물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비율은 합쳐서 100이 돼야 되잖아.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약 70% 정도 됐고 물질은 30% 정도로 줄어든 거야. 외우셔야 돼요. 이게 뒷파트라 많이 놓치더라고. 자, 기억. A는 암흑물질이다. 괜찮고 니은 B의 밀도는 증가하지 않아. B는 암흑에너지로서 밀도가 일정해요. 양은 증가하는 게 맞고요. 디귿. 가는 B가 아니고 A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암흑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자. 순서 좀 매겨볼까? A 있었고, 자, D 쳐들어오셨네요. D 지금 쳐들어왔어. 그 다음에 꾸불꾸불 기저혈관. 요런 거 뭐라 그래? 이거 부정합이라고 하지? 오케이. 부정합 생겼네. 그 다음에 B 쌓였네. 그 다음에 C 또 쳐들어왔구만. D랑 C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래. 이런 아름다운 게 있나? 이거 지금 전체에서 절반 됐네. 반감기 한 번 지났네. 얘는 여기서 다시 절반 됐네. 반감기 2번 지났네. 얘는 또 여기서 절반 됐네. 반감기 3번 지났네. 이 X의 반감기가 0.5라고 했기 때문에
반감기가 한 번 지난 상태라면 라인은 0.5억살, 얘는 1억살, 이거는 1.5억살이네. 이것이 바로 상대연령과 절대연령의 전형적인 연계 문제. D가 더 늙어야 돼. 그러니까 D가 요거구만. 늙어야지. 1.5억살 먹은 놈, 이놈이 니은이고, 이놈이 젊어야 되니까 요거 1억살짜리 젊은 놈, 요게 기억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 부정합 같은 경우는 D보다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 물론 그 위에 있는 다른 부정합도 당연하고, 그래서 1.5보다 더 과거라고 하면 안 되지. 1.5보다 더 최근에 가깝다고 얘기해야 되고, 중생대 같은 경우는 2.5에서 0.66 사이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지층 속에는 중생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의 화석이 포함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디귿의 의도는 그 화석이 꼭 발견된다 아니다 2차원이 아니라 이 지층이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니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디귿 B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괜찮고요. 기억 화성암 C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이다 괜찮네요. 니은 A와 B의 경계는 1.5억 년 전보다 과거 아니고 1.5억 년 전보다 더 최근에 형성되었다. X. 야, 중요! 가자! 판의 한가운데 이 태평양판이구만. 이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네? 이거 동태해령이네. 동태평양 해령에서 또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네? 얘들아, 열점과 해령에서는 밑에서 멘틀 물질이 쭉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차이! 얘가 근원이 더 깊다니까. 이거는 수능에도 나왔고 평가원에도 나왔고 이거 외워야지. 그림으로도 나오고 선지로도 나오고 그림 딱 이렇게 나왔었거든.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 하잖아. 픽스되어 있다 하잖아. 연약권보다도 더 그 깊은 곳에 근원이 있어. 근데 해령 같은 경우는 주로 상부 멘틀의 대류로 설명이 되니까 얘보단 좀 더 근원이 얕아요. 기억 틀린 사람은 평가원이랑 수능 성지 한 번만 다시 공부하자. 유혈 평가원 전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해령, 열점 둘 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는 건 맞는데 열점이 좀 더 마그마 생성 최대 깊이가 깊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이 C 같은 경우는 나스카판이 여기 남미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단면 나타내 볼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침강하는 해양판에서 물이 짜져 나와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뚝 떨어지면서 주로 현맘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위쪽으로 쭉 상승하며 어이구 대륙지가 하부가 얼마나 깜짝 놀래 엄청 뜨거운 게 올라와서 들러붙었잖아. 그치? 자기 주변의 지하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주로 대륙지가 하부가 녹아서 SiO2가 상당히 많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지. 중요. 기억, 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최대 깊이는 B가 아니요 A가 깊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니디 중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이것도 외워야지. 또 까먹었지. 디귿 아니고 기억. 기억이지. 이거 화강암. 디귿. B에서는 니은의 과정으로 니은 맞지? 압력 감소인 건 맞아. 오케이. 태풍님. 갑시다. 관측소 서울쯤인 것 같은데? 만약에 태풍이 기역 경로로 간다라고 하면 이 관측소는 태풍의 오른쪽 위시 오른쪽 위험반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할 거야. 안 좋겠는데? 위험하겠는데? 근데 만약에 태풍이 니은으로 가준다면 태풍의 진행 경로에 관측소가 왼쪽에 놓여 있게 되면서 개헤엄 치면 되죠. 풍향은 이렇게 반시계로 변하는 안전반원이 되겠네. 이 나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초반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북서풍 계열로 넘어가지.
그럼 풍향 변화가 요렇게럼 되니까 오예. 태풍은 니은 경로로 지나갔구만. 안전했네. 다행이다. T3 시각에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 사이의 위치 관계가 궁금하면 풍향을 보면 돼.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의 중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그려줄게요. 바람이 불어 들어가려고 하는 풍계가 있어.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가 싹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 놓고 대체로 북쪽에 있는 관측소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좀 우세하게 불 수 있거든? 근데 T3 시각에 보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잖아. 그러니까 관측소는 태풍, 중심의 북쪽 또는 관측소의 남쪽에 태풍의 중심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 자, 기억. 기억 니은 중 서울에서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기억이다. 니은 아니죠. 니은. 태풍의 이동 경로는 안전했어. 니은이다. 괜찮고 시간 T3일 때 태풍의 중심은 B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북풍 계열의 불기 때문이다. 속도 편차? 빠르네. 플러스니까. 얘 느리네. 아, 왜 그러지? 지진파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르지? 멘틀 물질의 밀도가 달라서 그래. 지진파는 매질이 꼭 필요하거든? 매질의 상태의 속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매질이 빽빽하면 도도도도도독 똑똑똑똑 하면서 겁나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매질이 헐렁 하면 느리게 전달돼. 헉, 뭐야? 똑같은 멘틀인데 왜 이렇게 밀도가 하나는 빽빽빽빽빽빽빽하고 하나는 이렇게 헐렁하지? 왜 때문이지? 온도 때문이지. 아, 추워. 친구야, 추워. 이리와, 옹기종기 붙어있잖아. 이건 차가워. 외워. 알겠지? 얘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아, 더워. 친구야, 덥다. 저리 가. 나랑 떨어져 있다. 이러잖아. 얘 온도 높네. 아! 뭐야. 까마네. 뜨겁네. 아! 뜨겁네. 막 올라가네. 끝났네. 얘들아, 얘 추가로 2900km. 2900km 뭐지? 멘틀과 외핵의 경계 외워야지 같이. 여기서부터 아이고 핫플룸 올라가는구만. 뜨거운 플룸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뜨거운 플룸이 쭉 올라가서 기존의 상부 멘틀 쪽으로 들어가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랑 연결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렴형 경계보다는 발산형 경계에 편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멘틀 대류의 하강부 또는 섭입형 경계는 차가운 플룸, 콜드 플룸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멘틀 물질의 밀도는 B보다 A에서 크다. 맞지? B가 핫하니까 밀도는 작아요. 네, 이 지역의 하부에는 뜨풀, 맞아요. 멘틀 대류의 하강으로, 아니 섭입형 경계 말고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겠다. 15번 별표 100만 개 치십시오. 수능 평가원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입니다. 작수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 A와 B는 행성. 그리고 그 행성이 A, B에 위치할 때 별의 스펙트럼. 이거 조심해야 돼.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항상 반대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갈게요. 행성이 A에 있을 때 별의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 대비 0.001만큼 길어져 보이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어. 이때 파장 변화 한번 써보놓고 갑시다. 0.001이지? 얘들아, 별이 이렇게 적색 편의를 나타내려면 내 눈깔 방향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별이 나한테 쉬리리 도망가야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지? 별에 대해서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항상 행성은 반대 방향에 놓여 있고 행성과 항성은 서로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거든? 그래서 공전 방향을 공유해.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 니은이 맞습니다. 자, 행성이 A로부터 반바퀴 정도 돌아서 A랑 완벽하게 대칭 위치인 B에 왔을 때 별은 어디 있을까? 역시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요 반대편에 놓여 있겠지? 행성은 순간적으로 슉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별은 순간적으로 슉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네? 즉 청색 편의가 나타나겠네? 파장이 원래보다 짧아지겠네? 얼마큼 짧아지겠어? A일 때랑 대칭적인 위치니까 정확하게 0.001만큼 짧아져 보이겠지. 따라서 관측 파장, 요 놈은 기준 파장에 청색 편의가 나타나야 돼요. 0.001만큼을 뺀 499.999로 보이겠다. 자, 우리의 목표. 별의 공전 속도를 구해야 돼. 그 별의 공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상황을 조금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려줄게. 자, 내 눈깔 여기서 보고 있어요. 요게 시선 방향이야. 내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요 레이저 쏴지는 방향이 시선 방향.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공궤면이, 공전 궤도면이 요렇게로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여기서 세타는 60이었지.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 자, 별이 뱅글뱅글 열심히 돌아. 열심히 돌다가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오려고 하는 그 순간 슉!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겠지? 이때 이 화살표의 길이를 공전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눈깔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으면 V0 이꼴 VC가 될 수 없어. 공전 속도 전체가 시선 속도가 될 수 없고, 자, 이거 벡터분해 중요해요. 그 공전 속도의 일부만, 요만큼만 뭐가 돼? 시선 속도가 될 수 있어. 네? 이 시선 속도가 바로 도플러 효과에 영향을 주는 속도야. 이 시선 속도 공식 외웁시다. VC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렇게 돼. 공 없애고 없애고 싹 없애고 시선 속도가 5분의 3이었던 거야. 단위 생략. 이 핑크가 5분의 3이었던 거야. 와, 가자. 애들 이거 지우고.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코사인, 예스. 코사인 세타는 노란색 V 공분의 핑크. 핑크 어디냐? VC.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면 되지. 얘가 60도 2분의 1이겠네요. 얘는 5분의 3. 따라서 V0은 얼마다? 노란색 5분의 6이다. 잘해야 돼. 연습해. 기억. 행성의 공전 방향은 아니 니은인데 니은 람다는 499.999 예스. 디귿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1보다 크지. 5분의 6인디. 야, 중요하다. 아, 이 그림 귀여워. 봐봐. 진짜 귀여워. 빅뱅 이후에 우주가 너무 뜨거워. 혼돈의 대카오스 상태. 지금보다도 작은 공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쉽게 말하면 다 쪼개져서 흩뿌려져 있는 상태.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 그래서 지금 빛이 봐봐 귀엽지? 못 빠져나오고 있어. 어떻게 막 이러고 있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촥 직진하네. 와우, 이게 무슨 사건? 이 A가 언제게? 빅뱅 이후? 야, 외워라.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얼마가 됐을 때? 3000 켈빈이 됐을 때. 기존에 따로 돌아다니고 있던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게?
다 외우세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이야. 그니까 다 따로 돌아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차륵 뭉치듯이 군데 뭉쳐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어찌 되었어? 투명해졌지. 빈 공간이 생겼잖아. 그 빈 공간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빛이 촥 직진해서 뻗어져 나온 거야. 그 빛이 우주 전체의 배경이 될 정도로, 백그라운드가 될 정도로 펼쳐져 있는 빛이다. 그래서 우주의 뭐라고? 그렇지. 배경이 되는 뭐라고? 빛! 빛을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복사라고 하거든. 그게 우배복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생각했어. 이 38만 년 후에, 즉 빅뱅 후 38만 년 후에는 그 아이들의 온도가 3000 정도였지만 빅뱅의 기본 가정,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가 식어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이 얼마? 2.7 켈빈 정도로 굉장히 식어진 상태, 파장은 어떻게 된 상태? 그렇지. 굉장히 길어진 상태로 발견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했었는데 진짜 봤지. 그래서 빅뱅이 확 급부상했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선지 두 개가 해결됐는데 니은 A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수소 원자에다 동그라미 전압 별표 디귿 A에서 출발한 빛의 파장은 출발할 때보다 현재 길게 관측된다. 괜찮아. 자, 이제 기억이 문제인데 기억은 평가원 출제 논리거든? 잘 들어봐. 학자들이 궁금했다? 뭐가 궁금했냐면 과연 우주의 크기가 얼마일 것인가? 근데 실제 우주의 크기를 알기는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일까? 우주의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우주의 저 가장 먼 끝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 빛이겠지? 그 빛이 빛의 속도로 나한테 달려오는 거리를 역산을 하면 그게 바로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우주의 끝에서 빛이 요이 땅 하고 출발해서 나한테 열심히 달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그놈이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달려오면 내 눈깔에 닿더라 이거야. 내 눈깔에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138억 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빛이 달려온 거리는 어떻게 돼? 항상 거속시만 기억해. 거속시. 이게 속도잖아. 그리고 이게 시간이잖아. 둘이 곱하면 이게 거리 단위가 나오는 거지. 이게 얼마야? 138억? 이게 광년이에요. 광년이. 이건 시간 단위가 아니라 거리 단위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빛이 달려온 거리 그 자체가 과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일 것이냐?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 그런데 우주는 팽창해. 선생님, 우주 팽창한다는 조건이 없는데요? 얘들아, 문제 첫 번째 빅뱅에 동그라미 쳐놔야지. 빅뱅 우주론은 허블 법칙 이후에 나온 우주론이야. 기본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우주론이지.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거 이제 지우고. 빛이 빛의 발신지로부터 요이 땅 하고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얘랑 나는 우주 팽창에 의해서 서로 멀어진 중이야. 나도 뒤로 밀려. 이 빛의 발신지도 뒤로 밀려. 빛이 138억 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나한테 달려오는 그 시간에도 얘랑 나는 계속 멀어지고 있어. 빛의 발신지와 관측자는 계속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빛이 관측자 눈가래, 우리의 눈가래 닿을 때쯤이면 내 위치는 여기가 되고 그 빛이 응애했던 빛의 발신지는 빛이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있지? 이 지점이 말이야. 그러면 빛이 달려온 거리는 그 시간 동안 138억
광년이 맞는데 이 주황색 실제로 그 빛의 발신지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는 플러스 알파만큼 더 멀잖아. 그 빛이 내 눈깔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빛을 관측할 때는 그 빛이 전달해주는 정보가 그 빛이 떠나온 이 지점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엔 나는 이 지점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주황색이 아니라 이 노란색만큼의 거리가 돼야 되겠지. 와, 그래서 기억? 얼은 빛의 속도 곱하기 138억 년, 즉 138억 광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중요. 얘들아, 문제 발문의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놔. 20도씨 등손선의 깊이 편차. 수능 발문이야. 얘는 뭐랑 동의어냐면 수약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혼두, 따두. 혼합층의 두께, 따뜻한 해층의 두께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시다. 엘니뇨 때는 바람이 좀 약해. 그래서 표층의 해수가 잘 밀려가지 않아. 동태에서 서태 쪽으로. 그러니까 동태 쪽에 물이 충분히 많고 그래서 굳이 용승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용승 좀 덜 일어나. 그래서 흰색 해수면과 밑에 찬물이 용승한 그 끝 깊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이렇게 거울처럼 그리면 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잴게요. 또로도로도 떠도로도로도 떠도로도로도 떠도 이게 바로 혼합층의 두께, 태복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또는 또로도로도 떠도로도로도 떠도 이 깊이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그것을 학자들은 약 20도씨 정도의 물이 있는 곳으로 본다.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동태 쪽에서 이 모든 아이들이 되게 두꺼워지고 깊어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 이게 페루 앞바다네. 이쪽에서 와 60m만큼 그것이 깊어졌음을 지시해. 따라서 이 상태인 이게 바로 엘니뇨.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는 용승도 잘 안 일어나고 표층에 따뜻한 물이 밀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상태가 되고 상승기류 쭉 발생하겠지? 기압은 지표 근처에서 평상시보다 좀 낮아지겠네? 보니까 동태만 찾아라. 동태. 어지러울 때는 하나만 찾아. 동태. 너만 판다. 여기 있다. 동태가 기압이 낮아진 이게 엘니뇨구만. 이렇게 찾으면 시험 볼 때 덜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A는 그 반대니까 라니냐지 뭐.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겁나게 세. 그래서 물이 엄청 밀려가니까 문제랑 상관없지만 용승도 심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수약시도 거울처럼 반대로 그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서태 쪽이 따뜻한 물이 겁나 많이 밀려와서 겁나 핫해지네. 그래서 겁나 상승기류, 겁나 저기압, 겁나 비만이 와. 끝.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A일 때가 강하다. 니은 서태 적도 해역에서 연평균 강수량은 A일 때가 라니냐일 때가 많다. 디귿. 동태 적도 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평년보다 엘니뇨 시기에 두꺼워진 단계. 요만큼. 엄청 두꺼워졌지. 오, 거의 다 했어. 가자. 광도? 반지름? 와, 표면 온도를 구해낼 수 있다는 믿음. L 얼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이니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T 물어보면 T제곱으로 놓고 얼분의 루트 L 해서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볼게. 기억 대 니은 쓰자. 광도 만대 16이네. 루트 씌워서 바로 갈게요. 100대 4 분자에 쓰고 반지름은 10대 4 쓰고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하면 10대 1이네. 제곱 남겨져 있었으니까 없애려면 루트 한번 씌워줘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표면 온도 T는 루트 10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퀴즈. 별 기억의 표면 온도는 루트 10 켈빈이다. 맞아, 틀려? 얘들아, 이 값을 모두 태양의 몇 배, 태양 대비 몇 배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럼 얘도 태양의 몇 배다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실제로 이 아이가 몇 켈빈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다가 태양의 표면 온도를 곱해줘야 진짜 찐 값이 나오겠지?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얼마? 외워야 돼요. 5800켈빈. 6000으로 갑시다. 그러면 얘는 루트 10에다가 6000을 곱해. 그러면 루트 10이 3보다 조금 크니까 얘 18000 가자. 얘는 1 곱하기 6000이니까 6000 가자. 표면 온도 얘가 더 높네. 그럼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파장은 얘가 더 짧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이 밑에 평가원 기출 그림이죠. 여기다 좀 찍어볼 거야. 분광형과 표면 온도 관계가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자, 우리 태양은 분광형이 뭐? G2. 마음속으로 2칸 정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G2, 여기야. 여기에 6000켈빈인 별 니은 찍힐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대략 이렇게 올라가서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읽어보면 이 정도 되겠네. 되게 조그맣다. 했어? 그 다음에 기억도 한번 찍어볼까? 얘들아, 기억은 18000이잖아. 자, 이때 중요한 거, 이 A형 별의 표면 온도가 대략 10,000켈빈이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 제시해줬지? 요게 3만 정도라고? 그러면은 18,000은 뭐 100번 다 양보해서 그냥 여기 중간에 찍어. 여기. 요 정도 될 거야. 그럼 얘가 기억이지? 그러면 올려서 수소 흡수선 세기 읽어보면, 어이구, 이렇게, 엄청 높네. 엄청 세다. 자, 니은.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니은이, 아니요, 약한데요. 디귿.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 자,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4년 연속 수능에 나오고 있는 워딩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파장은 기억이 짧다. 기억! 써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써놔. 뭐라고? 슈볼! 써놔. 이거 뭐야? 슈테판 볼츠만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얘기하는 단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T에 4제곱 꼭 때려줘야지. 4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표면 온도의 비가 루트 10대 1이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4제곱 때려서 100대 1이다. 기억 100배이다. 괜찮네. 와, 이 문제 좋은데? 얘들아, 문제 두 번째 발문에 어떤 식이 A를 기준으로 거기다 밑줄 쳐놔볼래? 어떤 식이 A를 기준으로.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A를 기준으로 약 6500년 전 상황이 이거고, 6500년 후 여기 있는데 여기다 한 번만 쓸게요. 6500년 후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자, 얘는 너희들이 신의 입장이 돼서 우주에 날아가서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지금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 요 동고 표시가 요렇게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박혀있는 뻐큐인 축 있지? 요 수직축이 이렇게 있고, 지금 북극을 똥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동그라미가 뭔 뜻이냐면, 지금 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요게 수직축, 그 다음에 자전축, 북극 끝이 수직축에 대해서 요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북극이 여기로 옆에 이 똥 표시로 이렇게 튀어져 나오고 있는 이 상태?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여기 적도 빨간색으로 붙여왔잖아. 이 적도의 남쪽은 남반구. 이 은색 블링블링한 데는 북반구지? 그러면 태복이가 남반구 쪽으로 조질 것 같아? 북반구 쪽으로 조질 것 같아? 남반구 쪽으로 막 가겠지? 그러니까 남반구 계절이 여름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와 A 시기를 기준으로 6500년 전에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이네? 어휴, 엄청 뜨겁겠는데? 왜냐면 이 세상에서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여름이잖아. 연교차 겁나 크겠다. 여름, 겨울 중에 하나만 보고 풀어도 되거든? 한편 북반구는? 금북 따겨지 뭐. 금북 따겨. 근일점에서 북반구 따뜻한 겨울. 그니까 우리는 연교차 꽤 작은 상태다. 여기까지 됐어?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게 계절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세차운동 관련해서 세차운동은 하나의 위치에서 계절을 뒤바꾸는 유일한 요인이기 때문에 평가원 수능에서도 계절에 대한 물음을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스킬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 스킬을 잘 숙지한 다음에 계절을 빠르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도록 판단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쉽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4개. 세차운동 주기 26,000이라는 시간도 4로 나눠 떨어져. 6,500, 13,000, 19,500, 26,000. 그리고 태양 주변을 1년, 즉 12개월 동안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는데 그 12라는 시간도 4로 나눠 떨어져서 3개월 후, 3개월 후, 3개월 후, 3개월 후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계절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밀어주면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 무슨 소리냐? 우리 북반구 계절로 한번 해볼게요. 근일점에서 이 시기에, 가시기에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인 거 잡았잖아. 북반구로만 얘기할게. 그러면 여기로부터 A라는 거는 6,500 후지. 하나 밀렸지? 그러면 그 다음 계절로 하나씩 밀어주면 돼. 겨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아름다운 따뜻한 봄이 오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500 하나 더 밀면 그 다음 계절인 뭘로 밀어? 여름으로 밀어주면 돼.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 나에서 6,500년 후 줬잖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뻑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지? 봐봐. 근일점에서 은박지 쪽으로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막 조지지. 이 북반구 여름 맞거든? 이해되겠어요? 와 중요하네. 선지 갈게. 기억.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아니 겨울이었어. 요거 생각해. 그 다음에 니은 남반구 중위도에서 연교차는 가에서 크고 그럼 그거에 반대가 됐으니까 나에서는 작지. 니은 선지 같은 건 0.1초 컷으로 파박 돼야 돼. 그래서 니은 가보다 나에서 작다 괜찮고 디귿이 많이 틀렸을 거야. A일 때 북반구 중위도는 근일점에서 봄이 왔네요. 봄입니다. 아 연습 잘해? 오케이? 아 별표.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와 미쳤어. 너무 중요해. 갈게요.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한 등급 차가 나. 한 등급 차. 그럼 밝기는 몇 배지? 밝기? 2.5의 1승배지. 다시 선생님 깔맞춤을 잘 봐야 돼. 두 등급 차가 나. 그럼 밝기는 2.5의 2승배지. 알잖요. 5등급 차가 나. 그럼 밝기는 2.5에 5승 배만큼 밝다 하지?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100이잖아. 100배 밝다 그러잖아. 그럼 봐봐. 깔맞춤 잘 봐야 돼. 2.5 등급 차가 나. 그럼 밝기는 이 흰 2.5가 아니라
두 등급의 차를 지수로 올릴 만큼 지수야. 지수 잘 듣고 있어? 지수. 지수? 2.5 등급차 이거. 아. 우와, 그럼 대박인데? 얘들아, 이건데? 이건데, 이게? 와, 얼마냐? 10. 미쳤다, 미쳤어. 가자. 2.5 등급 차이 나지? 겉보기 등급이 M.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밝기의 비율로 바꿔. L. 조심해. 얘가 더 밝지? 몇 배 밝아? 10배 밝아. 10대 1이야. 그럼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거 바꿔. 아, 이거잖아. 수능 출제.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원래는 여기 광도가 들어가야 돼. 근데 원회형 초신성은 최대 밝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거 수능에 나왔었던 거지. 대박 사건. 그러면 얘가 10대 1이어요. 그럼 야는 루트 10대 1이지. 미쳤다. 뭐하노?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1대 뭐하노? 지금 끝날 때가 돼서 했어? 그럼 1대 루트 10 됐어? 미쳤다. Z 나와야지 지금. Z가 뭔데? 적색편이 어떻게 구하는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알자뇨. B는 HR, C, Z 여기 있네. 이거 상수니까 V와 R, Z의 비례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이게 1대 루트 10이면 야도 1대 루트 10이요. 가자. 이 문제 얼마나 아름답노. 이거 다 좋네. 기준파장, 고유파장 400분의 잘 보이지? 400분의 0.4 빼줬잖아. 와,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있나? 이거 다 빼주고 얼마나 좋아? 얘는 600분의 기준파장 다릅니다. 조심하세요. 서로 다른 빛을 본 거야. 그건 관측자 마음이야. 기억. 이렇게 되겠네. 가자. 1대 루트 10은 400분의 0.4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 600분의 기억. 야는 야야. 따라서 기억은 5분의 3 루트 10. 니은 됐지? 기억. 우리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가 A의 루트 10배다. 10배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이제 우 AB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계산은 끝났어. 우리은하에서 A 사이의 거리는 1이야. 1. 우리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루트 10이야. 그런데 우리가 A를 쳐다봤을 때랑 우리가 B를 쳐다봤을 때 눈깔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이래. 아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사이는 루트 11이네. 얘들아, 아까 B는 HR, C, Z에 의거하여 요 1과 루트 10과 루트 11은 V의 관계도 되고 R 관계도 되고 Z 관계도 되고 다 돼. 오케이? 거리의 비율이지만 V의 비율도 돼. 그래서 우리은하에서 A를 봤을 때 그대로 눈깔 방향 그대로 이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보일 건데 얼마의 속도로? 1의 속도로. 기호는 미지수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그대로 또 길게 그리네. 루트 10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만약에 디귿에서 묻는 것처럼 A에서 관측한 B라고 한다면 자 봐. 그대로 A에서 B를 보지. B 본다 B 본다 그대로 얼마의 속도로? 그 거리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렇게 이 비율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디귿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루트 11배이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에 대해서. 됐어요? 얘들아,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잔소리 좀 했어요. 좀 외우고 잘 연습하고 우리 2주 후에 6월 평가원이잖아.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냐면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 해결한 친구들은 한번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제대로 한번 평가 받아볼까?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보고 아직 공부가 잘 안 된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마그마는 확실히 공부해서 맞춰야지. 허블 법칙 확실히 공부해서 맞춰야지. 별은 내가 맞춘다 해서 꼭 나오는 테마들이 있어. 이 시험지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되거든. 그 꼭 나오는 테마들 몇 개를 찝어서 적어도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만큼은 맞아야지. 그 성취만 이번 6월 평가원에 이뤄내면 6월 평가원 점수가 50점 만점에 10점 나와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공부한 거에서는 다 맞췄으니까. 나머지 올리지 못했던 40점은 앞으로 공부해서 올리면 되잖아?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 난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믿음, 성취? 오케이? 그거를 목표로 남은 2주 동안 6월 평가원 잘 대비하고 우리 수능까지 잘 달려가 봅시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녕!